안양대교 장기판 아레나를 출발점으로 오늘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날씨는 쾌청했지만 역풍이 꽤나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미세먼지가 없지? 했는데 꽃가루가 사방에 날립니다. 화면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와, 엄청 잘 보이네. 민들레 홀씨가 온 사방에 떠다닙니다. 미세먼지, 꽃가루, 날파리 등이 많기 때문에 라이딩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하는 편입니다. 오늘 라이딩할 곳은 이미 노래로도 잘 알려진 파주 헤이리 마을입니다. 그 헤이헤이가 그 헤일이 아니지 않나. 왕복 라이딩 거리 120km의 장거리 코스이기 때문에 체력 안배와 페이스 조절이 중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하얗고 핑크한 벚꽃들이 만개했었는데 며칠 전 비가 좀 내리더니 곳의 잎이 푸릇푸릇한 울창한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자도까지 나가는 길에 역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파주까지 120km 라이딩을 계획한 걸 살짝 후회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바람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아서 행주대교 지나기 전까지 진짜 갈까 말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한강은 저 멀리 유람선도 보이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 라이딩하면 아무래도 쉽게 지치고 이렇게 쭉 뻗은 지루한 길은 더더욱 힘들게 느껴지는데 간혹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분을 만나면 멀찌감치 따라가곤 합니다. 오늘은 너로 정했습니다. 함께 달릴 상대로 유람선을 선택했습니다. 유람선도 역풍일 테니 저와 조건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던 중 이 강한 역풍 속에서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데 빨간색 바람막이를 입은 전기자전거를 탄 라이더분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이다 싶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전기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선두를 두고 뒤따라 라이딩을 하면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어 엄청 수월하게 라이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 붙을수록 그 효과는 극대화가 되겠지만 제가 일행도 아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약간 떨어져서 라이딩하며 바람을 피해봅니다. 혼자 바람 맞으며 꾸역꾸역 달릴 때보다 3에서 5km 정도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피 빨면서 라이딩하는 사람은 아닌데 장거리 라이딩을 해야 하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영상을 빌어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신 빨간색 바람막이 라이더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어느덧 행주대교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행주대교는 이정표도 말끔하게 생기고 도로도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좌측으로 꺾어 행주대교를 건너야 합니다. 행주대교 오르기 전 양방향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건널 때는 좌측길을 이용합니다. 행주대교 진입 전 나지막한 경사의 오르막은 안전을 위해 앞에 라이더분과 간격을 두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교 진입 시 우측 4시 방향으로 급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중심 잡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자전거에서 바로 내리셔야 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유람선과의 승부는 저의 압도적 승리로 장식됐습니다. 행주대교를 다 건너고 나면 우측으로 유턴을 해야 하는데 이곳 역시 중심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내려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며 좌측으로 지나가는 자전거나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진입합니다. 이곳에서부터 평화놀이 자전거길이 시작됩니다. 일부 노면이 좋지 못한 길이 있고 통행하는 차량을 조심해서 길을 건너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었는데 평일이라 자전거길이 한적한 것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일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주변 경치를 구경하며 샤방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억으로는 예전에 왼쪽 편 공터는 공사가 한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잔디도 깔리고 산책로 정비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려동물과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1시간을 조금 넘게 달리고 나니 당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 보급을 하고 가기로 합니다. 마침 좌측에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중간 보급을 위해 집에서 몰래 바나나를 하나 챙겨왔습니다. 역시 자전거를 타며 먹는 음식은 항상 맛이 있고 떨어진 땅의 충전과 함께 원숭이들이 왜 바나나를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파주로 향하는 평화누리길은 보시다시피 바닥에 파란색 실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만 따라가면 길은 전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늘 가게 될 헤이리 마을과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임진각을 가실 분들은 평화누리길은 중간에 보급할 곳이 많지 않아서 미리 보급품을 챙기시고 꺾이지 않는 마음과 멈추지 않는 페달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유로를 따라 라이딩하게 되면 좌측으로 철조망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혹시나 자유로나 이쪽 방향 자전거길이 처음이신 분이라면 철조망 넘어 보이는 곳이 북한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한입니다. 보이는 곳은 김포 지역입니다. 안심하고 라이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북한처럼 보이는 남한의 풍경을 보며 달리다 보면 앞에 펜스가 막고 있으니 거기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우측 통로를 통해 반대편 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클리 슈즈를 신으신 분들은 계단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조심 내려가야 합니다. 어둡고 답답해 보이는 터널이지만 호랑이 그림도 있고 자연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 길부터는 자동차 양방향 공용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측 가장자리로 꼭 라이딩 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통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적지도 않아서 앞뒤로 잘 살피며 라이딩해야 합니다. 달리다 보면 이런 굴다리가 많이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길이 좁아지니 서행하면서 맞은편에서 통행하는 라이더나 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주를 향하는 평화누리길을 라이딩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처음 달릴 때도 느꼈지만 길이 비슷비슷해서 일부 구간은 똑같은 길을 두 번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길이 좋구나. 누가 옆에서 찍어주는 것처럼 안정적인 구도입니다. 이정표를 잘 따라가며 포장된 길을 가다 보면 잠시 신호를 건너야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길을 건너고 이쪽에서 길을 건넙니다. 이쪽으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서 길을 또 건너고 이쪽에서 표지판을 따라 자전거 길로 진입하면 됩니다. 참 쉽죠? 저 멀리 인기 관광 명소인 파주 에펠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랜드마크에서는 인증사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했고 아쉬운 대로 물배를 채워봅니다.
헤이리 마을에서 식사를 하려고 미리 받은 곳이 있었는데 라이딩 중간에 전화를 해보니 금요일은 영업을 4시에 종료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헤이리 마을 근처에 도착해서 식당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에펠탑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찻길과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곳은 별도의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는 차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울퉁불퉁 자전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신호를 건너야 합니다. 신호등은 버튼을 눌러 신호를 변경하여 간다고 써있는데 누가 버튼을 떼어갔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일단 신호가 바뀌는지 잠시 기다려봅니다. 다행히 신호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혹시나 버튼이 없어서 그냥 건너야 하나 하고 무단횡단에 유혹이 올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신호가 바뀌니 절대 무단횡단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 이정표대로 11시 방향으로 진입해서 갑니다. 한강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역주행으로 걷거나 뛰시는 분들을 이곳에서도 뵐 수 있었습니다. 옆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많아 혹시나 갑작스레 문이 열려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예상하며 거리를 좀 떨어뜨려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헤이리 마을 쪽에 갔을 때 마땅히 먹을 곳이 없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곳에서 먹고 갈지 가서 다시 찾아볼지 잠시 고민을 다시 했습니다. 헤이리 마을 진입 전에 식당들이 좀 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주유소로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데 트럭을 먼저 보내기 위해 서행했는데 마침 트럭 기사님께서도 저를 보고 서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클 나이라 밥대회를 놓치면 조금 힘겹긴 합니다. 이쪽에서 좌측으로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통행하는 차량을 잘 보고 가야 합니다. 수신호를 하며 코너를 돌던 중 바닥에 작은 돌들이 있어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한 손을 놓은 상태여서 중심이 더 쉽게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로드 자전거는 얇은 바퀴로 인해 작은 장애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바닥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드산 통일 전망대가 보이면 이제 헤이리 마을에 거의 도착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밥 줘요. 왜 이래? 너무 배고파. 배고픔을 움켜쥐고 가던 중 갑자기 차가 진입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어 양해의 표시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차량이 역주행해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역주행 아니야? 뭐야 갑자기. 아씨 놀래라. 그렇게 헤이리 마을 주변 식당가에 도착을 했고 밑반찬과 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식집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1인 식사 되나요? 1인 식사는 안 돼요? 입국컷 당합니다. 다시 길을 돌아 아까 사거리에 있던 두부집을 가서 밥을 먹기로 합니다. 혹시 1인 식사 돼요? 네. 아 돼요? 먹방을 찍어야 하니 얼굴이 뽀얗게 나오도록 창가 쪽에 앉아 직광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드디어 고대했던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근데 수세미도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라 조심스럽게 수세미 한 장을 밥 위에 얹어봅니다. 기다렸던 메인 메뉴인 청국장도 나왔습니다. 모처럼 진하고 담백한 청국장의 풍미에 역풍을 맞고 힘들게 달려온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수세미가 참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꾸만 손이 갑니다. 나중에 식당에 물어보니 감태라는 것인데 김 같은 느낌이지만 김보다 부드럽고 무엇보다 식감이 되게 좋았습니다. 기회 되시면 수세미를 닮은 감태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밑반찬 순회 공연에 들어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까다로운 입맛은 아니기 때문에 식당에 나온 모든 반찬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심심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면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앞 테이블에 계신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의 수다를 듣고 있으면 나름 흥미진진하고 재밌기 때문에 심심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감태는 이미 다 먹고 식당에 말씀드려 리필을 받았습니다. 감태를 효율적으로 먹기 위해 젓가락과 가까운 곳으로 감태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접시를 하나하나 설거지하듯 반찬을 비워나갔습니다. 언제 배가 고팠었냐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앞에 놓인 빈 접시를 뿌듯하게 바라봅니다. 식당 대각선 방향으로 NSR 매장이 있는데 라이더가 방문을 하면 커피와 얼음을 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가지 못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이 된 줄 알았는데 식당에서 헤이리 마을 도착할 때까지 영상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 4번 게이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특이한 외형과 소품들을 볼 수 있는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건물이 있습니다. 뭔가 초입에서부터 사진 포인트가 많은 곳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평일이라 사람은 없어서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고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일단 떨어진 당을 보충하기 위해 편의점이 있는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각 건물들이 다 개성이 있어서 둘러보는 재미가 엄청 쏠쏠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북적북적할 만한 곳에 아무도 없으니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진짜 편의점이 있습니다. 문 닫은 것 같은데. 다만 영업을 안 할 뿐입니다. 일단 길을 따라 헤이리 마을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용 박물관도 있습니다. 왠지 이곳은 자전거를 타고 훑어가듯 보는 것보다 걸어다니면서 천천히 둘러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니벨루를 타고 오면 헤이리 예술마을과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번 게이트 쪽에 편의점이 있어 편의점을 경유해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가는 길에 굉장히 특이한 분위기의 건물을 보았습니다. 영업을 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나무와 넝쿨이 휘감은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걷기만 해도 굉장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복귀 전에 당보충을 할 편의점에 도착합니다. 평화 누리길은 라이딩 중에 편의점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편의점이 보이면 보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돌아가는 길도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마침 음료를 2개 구매하려고 했는데 행제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콜라파인 구독자분께서 제가 펩시파냐며 실망을 감추지 못하신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펩시파도 콜라파도 아닙니다. 다만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콜라를 선호하고, 라이딩처럼 음식 없이 깡으로 마실 때는 펩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펩시파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헤이리 마을 찍먹만 하고 복귀했지만, 라이딩 하실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오셔서 느긋하게 헤이리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온 길의 역방향이므로 어려울 건 없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옆에 차도가 양방향으로 주행 가능한 도로이다 보니 특히 되돌아가실 때 이렇게 코너 구간에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맞은편에 주행하는 차량과 라이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코너를 주행하실 경우 충분히 서행하여 꼭 가장자리로 라이딩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구독자 라이딩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독자 라이딩과 관련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자 라이딩은 5월과 6월 중순까지의 기간 동안 총 3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지는 유튜브의 커뮤니티를 통해 날짜와 목적지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3회의 라이딩 공지를 한꺼번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가능하신 날짜와 목적지를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는데, 일단 참여 인원에 제한이 없을 경우 제가 가장 우려하는 사고 또는 돌발 변수가 많을 수 있다는 점, 물론 아무도 안 나오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함께 해야 구독자님을 뵙는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저 포함 4명, 즉 각 모임당 3명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한 명만 참석하셔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 인원은 선착순 마감입니다. 참여 방법은 추후 라이딩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해드리겠지만,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오픈 카톡을 개설하여 선착순 입장으로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럴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인원 제한으로 인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구독자 라이딩을 진행하는 동안 별 사고 없이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추후에 계속해서 정모를 할 예정이니, 이후에 추가적으로 있을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로드 자전거로 정모를 진행하지만 미니벨로 정모 라이딩도 계획하고 있으니, 미니벨로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그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스타를 통해 구독자 라이딩 시 함께 라이딩하고 싶으신 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하트코스 광안해변로 자전거길입니다. 임진각, 남산, 팔당, 행주 어디든 초보자도 가능한 코스라면 환영합니다. 크, 동부 3국이요. 춘천, 제주, 남산이요. 크, 강화도, 국토종주, 탄천 자전거길이요. 가볍게 평일 낮 한강 70, 대부도요. 가볍게 한강, 반포, 남산 플러스 옷걸이 코스입니다. 정서진이나 헤이리요, 팔당, 양수요, 수원산, 가평, 평택호요. 사람도 없고 사고 없는 안전한 라이딩 될 것 같아요. 동부 5국이에요. 경기 동부 팬티 코스요. 팬티? 남북, 분원리, 그리고 형님 마음속입니다. 의견 주신 것 참고해서 가능한 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한강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야간 라이딩을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또 다른 낭만과 감성이 있습니다. 이제 라이딩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마 춘천이나 국토종주 등 장거리 라이딩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장거리 라이딩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 코스로 평화누리길, 파주, 헤이리 마을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